굉장히 무덥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정말 가까운 곳이라도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굉장히 좀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꿀팁 하나 이참에 드릴까 합니다. 북한산 쪽 보면은 이제 북한산성 입구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뭐 백운대라든지 여러 가지 곳에 이제 북한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곳인데, 그 근처에 뭐 이건 뭐 제가 거기도 로비를 받거나 뭐 이렇게 광고비를 받거나 하는 건 없는데, 직접 가봤더니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효자 가든이라고 있어요. 그 북한산 효자 가든 해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더라고요. 즉 북한산성 입구 쪽 근처에 식당인데,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옆에 소위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데 발을 담그는 정도가 아니라요, 물 깊이가 이 정도까지 돼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알만한 사람들은 거기를 가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꿀팁으로 전해드리니까요, 이 더위에 아주 맛있는 그 백숙이나 이런 그 요리 드시고, 그리고 시원한 그 계곡물에 정말 그 몸을 담글 수 있는 그 정도로 피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전달을 해드려 봤습니다. 자,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속도전 예고, 힘 잃는 공공 도심 복합 사업.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지내고 나서의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잃는 모양이죠. 그 중에서 공공도심 복합 사업이 힘을 잃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공공이라는 부분, 즉 정부 주도 하에서 진행되는 게 아닌 민간 주도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공공주도의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 민간에도 적용을 한다. 주민 선택권을 보장을 긍정적 후보지 철회가 우선이다 라고 해서 지금 서로 이제 갑론을박이 많을 거예요. 문정부 2사 대책 핵심 모델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거예요. 공공도심복합사업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비슷하게 제도 표준화등 디테일한 것이 좀 관건이 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제한 도심 복합 사업을 새롭게 마련한다. 기존 도심 복합 사업 후보지에 대한 민간 개발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추진 동력이 더 약해질 전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이해가 복잡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도로 고밀 개발해서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목표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된 거예요. 도심 내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방식을 따를 경우 민간 재개발 대비 사업을 절차를 이제 간소화하고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심 복합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2사 대책 이후 해당 사업 후보지는 총 76곳이 지정됐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1곳 이상에서 개발 반대 요구가 빗발치게 나타나고 있던 상황이죠. 이에 국토부는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시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 공공주도의 도심복합사업에 주던 혜택도 그대로 적용한다. 즉, 문재인 정부하고의 이제 차이점은 공공주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뭔가 인센티브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 주도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부분을 공공주도로 하는 사업이 낫겠느냐,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이 낫겠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엄밀히 따졌을 때
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는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공공주도, 민간주도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재개발, 재건축처럼 민간주도를 하는 사업의 대체적인 모습은 전부 다 거의 다가 민간주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그 공공 도심복합 사업마저도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결정권을 주어서 활발하게 자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했던 계획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 이 자유경제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시스템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좋은 곳은 주민 의견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계속 가겠지만 동의율이 낮거나 사업성의 수행과 관련해 민간으로의 전환을 원한다면 특별히 막을 생각은 없다라고 밝힌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갑론을박이 많을 거예요. 뭐 각 지정된 곳 같은 거에 주민 의견도 여러 가지가 좀 마찰도 심하고 그럴 건데, 이 서울시는 이제 전문가들은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시장의 거부감이 큰 만큼 민간 제한 도심 복합 사업으로 돌아서는 후보지들이 적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이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공급 모델로 내세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라는 평가죠.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등 비슷한 방식의 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서울 주택시장 분위기가 한풀 꺾인 만큼 사업 성과를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고민할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분명하겠지만 서울시 신속통합계획과 결의 같은 만큼 제도를 표준화하는 등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본의 아니게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주택시장이 급한 불은 끈 상황이어서 디테일하게 제도를 마련할 시간적 여유는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이 도심 복합 사업을 모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간이 모두 맡을 수도 없다면서 일부 제대로 추진되는 후보지는 공공주도로 지속하되 개발 자체를 원치 않는 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만큼 각 후보지를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주도의 이 개발 방식이 계속해서 늘어날 조짐이 크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추안도 언급을 했네요. 재건축 추가액 환수에 대한 언급을 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재건축 때 부담금에 대한 폭탄이 좀 없어질 거냐. 기본적으로 이런 재건축에 대한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재건축 초과액 환수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8월 주택공급대책서에서 제초안에 대한 부분을 개편안을 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개시 시점을 늦추고 면제금 상향 가능성도 있고요. 규제 완화에도 집값 급등 여지는 좀 적기 때문에 과감히 제초안에 대한 부분을 좀 손을 댈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뭐 재건축 초과이익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재건축이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는 제도인데 2006년 법률로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한 법으로 유지되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을 했어요. 63개 단지 33,800가구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이 통과됐지만 조합 등의 반발에 실제 집행까지 이어진 단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가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도심 공급을 가로막는 대모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은 이 정부가 250만 호 알파를 청사진으로 제시한 만큼 규제 대못을 빼내는 것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다행히 집값이 하향 안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발 급등 여지는 적은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민간 공급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제도 개선의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재건축 단지가 오른다고 해도
서민주택까지 여파가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많은 당사자들이 제일 절실하겠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냐, 이렇게 이익을 환수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많겠지만, 이거를 정말 원하는, 야, 그거 엄청나게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국민에게 환수를 해야 돼 라는 부분을 소원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도 싶어요. 중요한 건 이게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제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공급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요. 공급을 좀 계속해서 확대하는 요인 중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시원한 아주 쿨한 내용으로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경제 상황상 금리 인상에 의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하고, 전 정부에서 너무 집값이 올려놓은 탓에 이거를 소위 정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듯 해 보이니까, 우리가 조금 좋은 쪽이라면 좀 박수를 쳐주면서 좀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덥습니다. 한여름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쏙쏙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